단순히 그냥 부동산을 먼저 공부를 했다고, 시작을 했다고 과연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성공을 과연 할 수가 있을까요?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지금 현재 이제 부동산의 가격이 지난날에 비해서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20대나 30대 같은 경우 그런 분들도, 젊으신 분들도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한테 어떤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냐면, 부동산 공부를 하고 싶다. 그리고 내가 지난날에 부동산에 관심을 안 가졌던 것들이 많이 후회가 된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메일이나 개인적으로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나 고충들을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충분히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아서 20살 초반, 23살 때 이제 14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부동산에 대해서 저는 다른 것을 한 적이 없고 항상 부동산에 입문을 하면서 지금까지 부동산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부동산 분야에 대해서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지금 42살까지 왔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커다란 목표나 꿈도 있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23살 때 이제 불량 청소년으로 살다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라고 하는 걸 어머님의 권유로 따게 됐고, 그리고 강남의 부동산 일들을 상가 컨설팅을 통해서 하면서 제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만큼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되지가 못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표현하면 올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때는 저한테 선택적 대안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하나씩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많은 경험치들이 생기고, 그리고 그런 이론들과 또는 경험들이 플러스 되면서 이제 저희 능력치들이 올라가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지금 이제 저의 모습이나 아니면은 단순히 부동산이 많이 오르고 있는 이런 현 상황들을 보시면서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다, 다니고 있는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싶다,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제 메일로도 이런 부분들의 질문들이 많이 오십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동산에 대한 공부는 지금이라도 하시는 게 현명한 판단이에요. 하루라도 빨리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시는 부분은 뭐냐면, 부동산 공부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는 게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동산 공부를 하기 위해서 또는 투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리콜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인중개사 분들이 이제 돈을 버시는 분들 중에 일반인들보다는 부동산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 확률이 더 높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공인중개사 분들 중에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제가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에서도 교수로 강의를 했었고 했지만 제가 계약서 쓰기 과정을 강의를 했었습니다. 공인중개사 분들 중에 자기 마인드가 열리신 분들은 공인중개사 업무를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을 찾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마인드가 열리지 못한 분들은 공인중개사 업무만을 해요. 그냥 거래 체결을 하면서 그냥 수수료를 받는 일개의 거래 체결만 하는 그런 1차원적인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환상이나 착각을 하신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원하시는 것이 내가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다, 그리고 부동산을 통해서, 부동산 공부를 통해서 내가 수익을 창출하고 싶고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을 하신다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꼭 필요하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플러스 알파가 되겠지만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또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투입을 해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공인중개사 중개업,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할 게 아니라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부동산 공부들을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예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는 시간에 이제 부동산 공부, 진짜 부동산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경매 공부를 한다거나 재개발, 재건축 공부를 한다거나 아파트 청약 공부를 한다거나 이런 다른 실질적으로 내가 필요한 공부들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부를 이루기 위한 실질적인 진짜 공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인중개사 공부를 했을 때의 얘기를 잠깐 하면, 그때 당시에 2003년도에 이제 공인중개사 공부를 했을 때 이 부동산 시장은 어땠냐면 1997년도에 IMF가 오면서 굉장히 안 좋았죠. 굉장히 안 좋았고 그 IMF를 겪으면서 많은 부모들이 이제 제 세대에서 부모님들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명퇴를 많이 하셨고, 그래서 그 명퇴를 하신 자금들을 가지고 창업을 하려고 하는 창업 수요가 많았어요. 그때 저도 IMF를 맞으면서 군대에 갔었거든요. 99년도에 지나고 나서. 그래서 제가 이제 군대를 갔다가 오니까 부동산이 이제 규제를 막 완화하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규제를 완화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대세 상승기의 초입, 그때는 몰랐죠. 대세 상승기의 초입인지 유동성 장세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뭐 그런 경제적인 지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 부동산에 입문을 해가지고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2003년부터 이제 2005년도 동안 혹한의 시기를 겪어요, 제가.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부동산이 이제 상승하는 그런 상승 기류를 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에 제가 공인중개사 업무를 배우면서 열심히 했지만 그렇게 큰 돈을 벌지는 못했어요. 돈을 벌었던 적도 있었지만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었던 그런 그 시기였거든요. 근데 그때는 대세 상승의 장이라서 그때 부동산을 사놓기만 하면은 2배, 3배가 됐던 그런 시절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시기들을 다 거쳐갔으니까는 아마 그런 부분들, 제가 이제 얘기하는 부분들을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저는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면서 부동산을 배우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이 밑바탕이 됐다고는 하지만 누군가는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부동산에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투자를 했던 것이 더 많은 수익으로 이루어졌던 시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한테, 제 친구들이나 지인들한테 내가 하는 것을 다 그만두고 내가 부동산에 올인해서 지금 공부를 하겠다, 모든 것을 다 갈아 넣겠다, 그런 거 별로 추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제가 부동산을 지금까지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제가 이룬 것들, 그리고 성과들을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 생각은 틀립니다. 누군가는 더 단시간에 자기가 하는 것을 하면서 부동산을 통해서 부를 이루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다만 저는 제가 하는 역량에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밖에 할 줄 몰랐고, 그리고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이 부동산에 대한 20년 동안 제가 경험을 하면서 건축이라고 하는 시행사업도 하게 된 거고, 그리고 건축기사라고 하는 자격증도 따게 된 거고, 더 집중하고 남들보다 좀 우위에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부동산학 석사학위도 받고 논문도 쓰고 하면서 저 스스로를 조금씩 단련시켜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의 제 모습만을 딱 보고 있다는 거죠. 친구들, 뭐 오랜 친구들은 제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에서 만났거나 비즈니스를 통해서 만나신 분들은 이제 저희 최종적인 그 모습만을 보고 부동산 공부를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다 그만두고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조언을 많이 구하세요, 저한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회가 될 수는 있겠지만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역량들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만약에 본인이 하고 있는 것들을 열심히 하면서 부동산 투자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올바른 재테크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는 부동산, 이제 제가 부동산에 있었던 그런 시기는 부동산을 완화했던 시기입니다. 완화했던 그런 시기예요. 김대중 정권이 들어오면서 햇볕 정책을 펴면서 세금에 대한 부분들도 완화하면서 그때 당시에 미분양이나 미계약 물량들이 이제 크게 소진이 되면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대세 상승을 하는 그런 시점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운이 좋게 그 시점에 제가 부동산을 진입을 하고 부동산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그런 마인드 이론에 대한 정립을 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규제가 많습니까? 완화가 많습니까, 여러분? 규제가 많다는 거예요. 정부 정책적으로. 뭐 지금 현 정권에서는 완화를 그렇게 크게 할 것으로는 보여지진 않습니다. 향후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이제는 계약갱신에 대한 부분이 4년까지 내가 주거를 주장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공인중개사 업무를 한다고 봤을 때, 전세 계약을 하게 됐을 때는 한 번 계약하면 대다수는 4년 동안 산다는 거예요.
그냥 심플하게 업아웃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래서 2년마다 재계약을 하면서 내가 공인중개사 업무를 하면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4년으로 연장이 되기 때문에 내가 수익을 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었고, 지금 이제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내년부터는 실입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물량들이 전세로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실입주를 해야 되고, 전매 제한 기간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부동산 매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물량들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인중개사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공인중개사의 업무가 과연 앞으로 가치가 있는 산업이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동산 시장의 큰 흐름을 봤을 땐 그렇습니다. 제가 공인중개사 협회에 이제 강의를 하면서 저의 이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강의를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30대 때의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연소 교수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물론 다른 분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분야에서만큼은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30대 초반에 30대 때에 강의를 한 분은 아마 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컴퓨터나 이런 거 말고 정말 오로지 부동산 분야에서 강의를 한 것은. 그래서 이제 제가 많은 분들한테 제가 했던 그런 경험들을 많이 나누어 드렸던 그런 시기들이 있죠. 지금은 이제 강의를 뭐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강의를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제가 효용성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제가 드릴 수는 있지만, 오프라인 강의를 통해 가지고 제가 시간을 할애하는 것보다는 제 비즈니스나 사업적인 그런 부분에 더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간이 날 때 제 집에서 서재에서 그냥 간단히 찍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보면 시간을 할애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오프라인 강의는 현재는 뭐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려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정말 제가 공인중개사 선배로서,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을 오랫동안 했고, 그리고 시행사업도 했고, 그리고 강의도 많이 했고, 협회에서도 강의를 했고, 대학교에서도 강의를 했고, 그런 뭐 부동산의 선배로서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최고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만약에 내가 어떠한 업무 또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 또는 어떤 비즈니스 사업을 하고 있다, 자영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오랜 시간을 거쳐가지고 하고 있는 그 일에서 최고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하고 있는 그 분야에서도 최고가 못 됐는데 이 분야를 갑자기 틀어가지고 부동산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최고가 될 수 있는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극히 낮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부동산을 오래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경험들이 이제 레벨업들이 되면서 제가 이제 했던 것들이 이제 실패도 하고 성공을 하면서 작은 성공들을 하나하나씩 이루면서 제가 무언가를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대한 투자의 경험이 전혀 없고 단순히 부동산을 통해서 경제적인 자유를 얻겠다, 단순한 그런 부의 가치만을 보고 진입을 하게 됐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또는 내가 부동산의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부동산에 올인을 하고 싶다, 그러면 최소한의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 생활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여유 자금들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제가 이제 경제적 에어백이라고 하는 영상들, 이제 보도셰프의 돈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들을 얘기하면서 경제적 에어백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적 에어백이란 내가 내 통장에 현금으로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생활할 수 있는 자금이 들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차에서도 사고가 났을 때 에어백을 통해서 내가 목숨을 구제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제적 삶을 살아가면서 특히나 가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사업을 하겠다, 또는 부동산에 올인을 하겠다 했을 때, 만약에 그게 잘 안 됐을 때 나를 믿고 있는 내 아내, 내 아이들, 어떻게 이 사람들을 내가 보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적 에어백인 현금이 내 통장에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활을 하면서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가족들, 우리 아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 에어백의 금액이 제 통장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주식을 하거나 다른 것에 의미 있는 돈이기 때문에 쓰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첫 번째는 본인이 하고 있는 업무의 역량들을 키워나가면서 부동산 재테크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조언을 드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나는 지금이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한다. 이때까지 내가 했던 일들을 오랫동안 했지만 여기에서는 뭔가 가치 창출을 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지금 이 어려운 바이러스 사태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 자체 또는 직장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하향 산업이라고 나는 판단한다 해가지고 만약에 부동산에 올인을 하셔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많은 분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분야에서 어떤 분야가 맞는지를 잘 몰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하고 맞는 분야를 찾아가셔야 되겠죠. 근데 이거를 경험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하고 맞는 그런 분야를 찾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상가 컨설팅을 통해서 또는 뭐 상가 컨설팅을 통해서 제가 상가를 배우면서 상가의 자영업도 이제 하게 됐었고, 이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 파생돼서. 그래가지고 이제 뭐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청약, 비즈니스 뭐 이런 것들, 시행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내가 나만의 사업 틀을 짜고 이 내가 중심에서 이런 비즈니스를 구축을 했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경험한 것처럼 20년의 경험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책과 강의입니다. 두 개예요. 책과 강의. 이 중에 비용 측면에서 본다면 책이 가장 저렴하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마 지금 내가 부동산에 대해서 올인을 해야겠다, 아니면 부동산을 내가 이제 사업으로 생각하고 진짜 투자를 열심히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이제 뒤에도 책들이 많지만 부동산 책들을 모조리 다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조리. 돈을 주고 사기보다는 도서관에 가셔서 책을 이만큼 빌려 놓으시고 시간이 날 때마다 각 분야의 책들을 보시는 거예요. 책을 보시면서 나한테 맞는 책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매가 됐던, 청약이 됐던, 또는 재개발, 재건축이 됐던, 토지가 됐던, 상가가 됐던 이런 투자 관련된 책들, 그런 책들을 보면서 너무 환상에 빠지지 마시고 나는 얼마 벌었다, 100억 벌었다, 200억 벌었다 이런 환상에 빠지지 마시고, 정말 그 저자가 경험을 했는지 그 분야에서 그냥 거짓된 그런 책을 팔기 위한 그런 상술로 책을 썼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서 정말 가치가 있는 책들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나하고 맞는 좀 흥미를 느끼는 그런 분야들을 채택을 하신 다음에, 그런 채택이 되신 그런 분야의 책들의 저서들을 이제 그 서점에서 사신 다음에 그런 책들을 독파를 해가면서 나하고 맞는 재테크를 찾아가시면서 심도 있게 들어가는 거예요. 깊이 있게. 그리고 그 해당 분야의 강의도 듣고 그 강의를 하시는 분을 만나기 위해서, 조언을 얻기 위해서 만나가는 겁니다. 멘토를 찾아서 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멘토입니다. 멘토. 제가 뭐 많은 비싼 책을 많이 그 비싼 돈을 받고 했던 강의 중에 첫 번째 제가 했던 얘기는 멘토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박지성 씨의 PPT 화면을 보여주면서 이게 누군지 아느냐? 박지성. 다 알죠, 사람들이. 박지성 씨가 그렇게 대단한 슈퍼스타가 될 수 있었던 부분, 그리고 지금은 해외에서 그런 그 체육학을 이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걸로 밟았나요? 하여튼간 그런 공부도 굉장히 하고 있는데, 박지성 씨 같은 경우에 박지성 씨가 그렇게 크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박지성 씨의 그런 꾸준한 그런 본인이 체육을 하고 성심성의껏 운동을 하는 그런 습관도 있었지만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은 히든크 감독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끌어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멘토를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멘토는 절대 나를 찾아오지 못합니다. 제가 많은 스승님들을 만나면서 멘토를 섬기면서 그분들의 장점들을 하나하나씩 습득하고 그분들 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처럼, 여러분들께서도 만약에 책을 읽고 만약에 감동을 준 그런 저자분들이 있거나 아니면은 그 강의를 받으면서 그런 분들을 가까이 접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분들이 진심을 다하고 진실된 사람이라면 그분들과 단순히 한 번 식사를 하는 그 기회, 커피를 마시는 그런 기회가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자체를 완전히 딴 사람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책들을 읽으면서 그런 저자 또는 강의들을 통해서 나의 멘토를 찾기 위해서 박지성 씨를 멘토가 채택한 것처럼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멘티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을 하시고 그런 분들을 찾기 위해서 찾아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막연히 제 메일을 보내주시면서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돈 버는 방법. 돈 버는 방법 많이 있죠. 많이 경험을 했죠. 그리고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런 기술들, 제가 어렵게 가진 이런 기술들을 누구한테 제가 가르쳐 주겠습니까?
아무나한테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진실을 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 정말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참고로 제 친구가 3번을 넘게 저를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제 일정에 맞춰서. 정말 그 친구가 어려움을 진정으로 호소했고, 그리고 제가 그 진실을 느꼈어요. 그 친구가 정말 어렵고 힘든 과정을.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도움을 줬습니다. 도움을 줬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의 진심을 알아줄 수 있는 멘토를 찾으신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이든 비즈니스든 성공으로 이룰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있는다는 거예요. 현실에 안주하면서 누군가가 가만히 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와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내가 무언가를 물어보면 무언가를 그냥 답해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냥 해답을 딱 만들어서 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근데 인생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뭐 공인중개사를 따고, 누군가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부분도 제가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공인중개사를 따서 누구보다 훌륭하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훌륭하게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가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나가고 훌륭한 멘티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그런 훌륭한 멘토들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면 아마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멘토들이 한 명이 생겨날 겁니다. 그리고 그 한 명이 2명이 될 거고, 그 멘토들이 3명이 될 거고, 그런 멘토들이 주변에 많이 형성이 되게 된다면 그 멘토들의 시너지를 통해서, 또는 내가 배운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많은 것들을 얻으면서 하나하나씩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많은 분들이 이제 부동산에 공부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 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은 제 경험들을 가지고 한번 진솔되게 한번 말씀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부동산 공부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내가 뭐 100억, 1000억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번다기보다는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내 자산을 지킨다는 그런 생각으로 공부를 꾸준히 하시고, 그리고 내가 진실된 그런 공부들을 하면서, 그리고 많은 멘토들한테, 진짜 멘토들, 정말 진심을 가지고 있는 멘토들한테 내가 좀 먼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제가 모시고 있는 많은 멘토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먼저 해줄 수 있는 게 뭔가를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주 간단해요. 강의를 듣는다고 했을 때 간식이나 커피나 뭐 빵 같은 것을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올려놓을 수 있는 거죠. 먼저 챙겨서 드릴 수 있는 거죠. 강의를 들었을 때 손깃을 써가지고 감사의 마음을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소한 하나하나의 것들이 그런 강사분들, 교수님들을 감동시킬 수 있고, 그런 감동이 하나, 두 개가 이루어졌을 때 그분들이 이제 나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바라보기만 했는데 멘토분들이 나를 바라보고 나를 선택하고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나와 식사를 하기를 원하고, 나의 얘기를 듣고 싶어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장해 나가시는 그런 과정들을 겪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이 부동산을 공부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귀감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뭐 별거 아닌 이런 영상들을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 영상이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이렇게 지치고 집에 와서 힘든데도 불구하고 많은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